2교시 주제는 부종을 일으키는 신장 질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병원 신장내과의 이정은 교수의 강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치료가 필요한 부종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부종이 따로 그래요. 있겠군요. 부종 아까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치료가 필요한 부종은 크게 우리 몸의 국소 부위가 일부분이 붙는 국소 부종이 있는데요. 예.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다들 한 번쯤 경험하셨을 텐데 한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뻘겋게 되고 누르면 아프고 열감이 느껴지고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염증입니다. 이런 염증은 눌러도 자국이 남질 않아요. 그래서 세균 감염에 의한 봉화증염이 가장 흔하고요. 항생제 치료를 위해서 내과 진료를 바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또 다른 건 뭐가 또 다른 있을까요? 국소 부종은 주로 한쪽 다리가 많이 붓는 것인데요. 그 한쪽 다리가 부었다 하면 그쪽 정맥이나 림프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부종에 있어서는 대개는 다른 질병이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로 진료를 보시고 원인을 찾아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부종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몸속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신장에 의한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신장의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볼까요? 예, 예. 네. 신장은 우리 혈액 속에 노폐물을 배설하는,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위해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25%가 우리 신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노폐물과 함께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 전해질 이런 것들이 매우 정교하게 조절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장은 굉장히 똑똑한 세포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항상성 유지. 여기에서 신장이 대장 역할을 합니다. 아유, 신장이 꽤 바쁜 장기네요. 예, 아니 네. 근데 앞서서 처음 말씀해 주실 때도 침묵의 장기라고 신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침묵의 장기일까요? 네. 그 이유는 아마 주위에서 이런 사연들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내가 되게 피곤한데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신장이 벌써 다 망가졌다더라. 아이고. 네. 그 이유는 만성 신장 질환 대부분이 별로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뿐 아니라 뭐 질병을 알아차릴 만한 어떤 전조 증상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인 증상만 가지고 질병을 빨리 알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응급실에 한번 오셨던 4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고등학생 대상의 수학 과외를 하시는 되게 야무진 분이셨는데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지만 그냥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이제 여름에 되게 시원한 냉면을 즐겨 드시다가 이제 다리 아래가 좀 붓기 시작을 하셨고요. 밤에 자다가 자꾸 가슴이 답답해서 깨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무렵부터 이제 피곤도 하고 식욕도 없었는데 그냥 잠을 못 자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다음에 물체가 뿌옇게 보여서 개인 내과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내과에 갔더니 이제 혈압을 쟀는데 이게 수치가 안 나올 정도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이제 이미 투석을 해야 되는 상태가. 그 정도예요? 네네. 근데 투석을 해야 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 그렇게 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문제는 이분처럼 다른 환자분들도 질병이 진행되는 동안에 별로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무섭다 이건 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검사를 하실 것이냐? 우리 신장 질환의 고위험군이 따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요. 당뇨,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하시는데 어떤 검사를 하시느냐? 아주 간단하게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도 우리 신장 건강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왜 국가 건강검진 있잖아요. 예. 여기에도 우리 신장 기능을 보는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검사와 이제 단백뇨를 보는 요 검사가 필수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그러면 그 소변 검사할 때 소변 받은 걸로 이제 신장 기능 검사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부종을 자꾸 느끼는 분들이 내가 신장이 약할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의 가족력이 있어서 있는 분들이 우리 신장 질환의 고위험군이 되고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국가 건강 검진을 잘 활용해 보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평소에 뭐 혈당이나 뭐 혈압이나 뭐 LDL 수치는 신경 써도 사실 크레아티닌 수치 맞아. 신경 쓰고 네. 뭐 말이 단백뇨 신경 어려워. 쓰는 네.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혈당이나 이 고지혈증보다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검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당뇨가 아닌 고혈압이나 가족력이라면 2년에 한 번 정도도 충분하니까요. 한 번 검사하시고 1년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신장에 질환이 발생하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건 굉장히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신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있어요. 물론 신장 질환이 생겨서 부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게 두 가지 형태의 신장 질환에서 부종이 발생하거든요. 한 가지는 단백뇨가 많이 새어나가는 신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 단백뇨도 어찌됐든 이제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건데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왜 몸이 부어요? 그러네 또 따지고. 그 원래 그 어휴, 수분은 네. 아주 질문이 좋아. 1교실 제가 잘 들었잖아요. 네, 최 반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신장은 노폐물을 농축시켜서 내보내기 위해서 여과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그 보존되어야 하는 단백질은 빠져나가지 않고 필터에 걸리듯이 혈관 안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게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사구체. 사구체가 좀 어려울까요? 우리 정수기의 필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터가 문제가 생기면요. 단백질이 새어나가게 되겠죠. 단백질이 새어나가게 되면 그 양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많아지면 우리 몸에 알부민이 떨어집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증후군에서 부종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증후군은 원래는 전신 부종이에요. 그렇지만 중력에 의해서 다리 쪽에 더 표시가 많이 나고요. 뭐 3, 4kg 체중이 느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경우는 10kg까지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증후군은 이런 사구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장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부종이 생기는 신장 질환은요. 급성이든 만성이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만성 신부전증이에요. 네, 사람마다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야 생기느냐 이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10%까지 떨어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앞서 이제 응급실 오셨던 분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신부전증의 경우에는 다리도 붓지만 이게 혈장량을 같이 늘려가지고 우리의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폐에도 물이 찰 수 있어요. 네, 폐에 물이 차는 것을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도 물이 차는구나. 네, 폐부종이라는 용어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왼쪽 사진이 우리 정상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 몸에 이제 혈장량이 늘어나면서 가운데 부분 심장이 빵빵하게 늘어나 있는 것을 보실 거고요. 거기로 들어가는 폐혈관도 늘어나면서 좌측 폐문 주위가 대칭적으로 음영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저런 심장을 가지게 되면 내가 누워 있을 때 주로 숨이 찹니다. 누워 있어도요? 네, 그래서 주로 환자분들이 자다가 내가 너무 숨이 차서 자꾸 깼다. 네, 그렇게 호소를 하시고 급기야는 거의 소파에서 며칠째 내가 자다가 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부종은 우리 신장 질환에서도 나빠질 수 있고 심장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 원인 불문 되게 치료가 급한 병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치료가 어렵지는 않은가요? 네, 치료는 이제 원인 질환에 따라 다르고 이제 급성기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그러면 신장이 만약 튼튼하고 건강하려면 우리가 어떤 예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까 앞서 우리 박현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싱거운 식단, 그것이 여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소금 섭취를 조금 줄여야 되는데요. 우리 엄진 아나운서님 예. 요리하시죠? 예, 자, 예. 네, 한 끼 우리 식사 요리하실 때 네. 소금을 얼마나 쓰실까요? 아니 그거를 생각하고 넣지 않아요. 이렇게 넣고 좀 네. 싱겁냐면 더 넣고 자꾸 그렇게 돼요. 네. 숟가락으로 더 넣고. 지금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주방에서 소금을 없애야 되네. 아니 근데 이게 없애야 돼. 소금뿐만 아니라 특히 간장 같은 거 막 이렇게 맞습니다. 붓게 돼요. 네. 그 간장도 없애야 되네.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럼 뭘로 간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한 사람이 하루에 5g 이하의 소금을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5g 근데 이렇게 네,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소금 1g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작은 티스푼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3분의 네, 이게 1. 1g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간장, 된장, 고추장 뭐 반찬에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것도 저 정도가 1g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아주 그냥 편하게 뿌려 먹는 케첩 여기에도 소금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저거 케첩은 감자튀김 먹으면 저거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 먹고 나면 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자튀김에 그 안에 또 소금이 많이 있고. 네. 그럼 우리 이런 부종과 이제 소금 섭취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박현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소금은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물을 끌어당겨서 소금물이 되고 이게 바로바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여기 이거 소금물은 세포 속으로까지는 못 들어가고 세포 밖에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금방 더 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었다라고 할 때 물을 안 먹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 이제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서 먹는 음식이 워낙 짜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냥 싱겁게 먹어야 되는 게 맞네요. 아니 오히려 근데 맞습니다. 물은 더 많이 마시는 게 좋을까요? 이제 물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소금 양이라고 하는 건 섭취한 총량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을 많이 먹어서 희석을 시켰다. 이래서 그런 개념은 싱겁게 아니에요. 먹었다.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 그리고 희석시킨다고 많이 마신 적. 네,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그렇진 않고 그렇지만 너무 적은 물은 우리 몸에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정한 양의 물은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요. 환자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먹으면 내 신장병이 좋아질까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이제 노래 가사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다만 기억해, 더 쉬운 길은 늘 잘못된 길입니다. 네, 이제 음식 하나 먹고 영양식품 하나 먹고 우리 신장병이 싹 좋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정도를 걸으면서 우리 100세 장수시대 정말 중요한 신장 건강을 지키시면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